마켓 시그널은요,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와는 또 조금은 다른 시장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좀 나왔던 시장의 주요 신호들 포착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월마트, 대표적인 미국의 소매주 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일단 실적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미국인들의 어떤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재차 좀 확인이 된 모습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홈디포 같은 소매 관련주도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FOMC 쪽에서는 7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줬었고요. 이번에 공개됐던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을 100차례나 넘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금리를 올림으로써 꺾으려고 하는 미국의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부분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또 실적으로부터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미국 쪽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적으로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기업의 실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어떤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는 이런 수순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글쎄요. 일단은 지금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해석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글쎄요. 연준이 이렇게 물가를 잡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과정에서 라고 언급을 좀 했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 기조의 강한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될 텐데 거기에서 또 세인트 루이스의 블러드 총재죠. 대표적인 연준 내의 매파 위원인데요. 이쪽에선 9월 달에도 역시나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 0.75%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들에 지금 나온 미국 소매 관련주들의 호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지표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도 시장에서 약간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9월에는 빅스텝일까, 자이언트 스텝일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가장 이제 큰 숙제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결정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 금리의 역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강하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부동산 관련된 부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수준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는 9월 FOMC 회의 전에 한 번 더 이제 발표들이 남았죠. 소비자 물가, 소비자 지출 관련된 지표들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지금의 연준의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시장을 누르고 9월에는 결국 금리 인상을 강하게 추가적으로 단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시장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그널을 읽어봤습니다. 5일장에 주목할 만한 시그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복귀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일단 합의, 최종 도장을 찍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최초에 나왔던 안보다는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반대를 했었던 조 맨친 상원 의원이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합의에 이르러서 결국은 전 세계가 친환경 기조로 갈 수 있는 길을 추가적으로 열어줬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도 또 전기전자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장 초반까지는 제가 지켜봤는데 뭐 전기전자에 대해서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후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 전날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고요. 특히나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 쪽이 큰 폭으로 빠졌고 반도체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물론 아니었지만 삼성전자로 굉장히 큰 매수가 들어온 거죠. 외국인들의 2,700억 가량의 강한 매수가 또 산발적인 매도 이후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코스닥에서도 이런 전기전자 업종을 뒷받침해주는 IT 하드웨어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8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금 전기전자 코스피에 속해 있는 대형주와 그리고 코스닥에 속해 있는 IT 하드웨어 중소형 종목들로 같이 매기가 유입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일단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연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이 전날 새벽에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꼭 그만큼 빠지는 시장도 아니고요. 올랐다고 해서 또 그게 연동이 되는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커플링을 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소폭의 반등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또 환율이 1,320원대로 다시 좀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에게는 환손실이 누적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한국 시장은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조건들이 같이 발의가 됐어요. 일단 북미에서 조립이 돼야 돼요. 생산하고 조립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다가 일정 부분의 배터리 자재, 부품 이런 쪽들은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에서 조달하는 게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지만 세액공제 혜택, 즉 보조금이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최대 7,500달러이기 때문에 하나로 환산하면은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기존에도 전기 차량은 같은 동급의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1,000만 원 가량이 비쌉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발생이 돼야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열면서 고가의 소비재인 자동차 쪽으로의 어떤 판매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일단은 현대차, 기아 이쪽은 좀 제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5년에 지금 그때 바이든하고 방문했을 때 현대차 그룹 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미국 쪽에 25년까지 조지아 공장,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5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22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부터 25년 되기 전까지는 어떤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현대 기아는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제 나가는 그림이 있을 텐데요. 인플레 법안으로서 이제 세액공제 받는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72개 중에서 51개가 지금 제외가 되고요.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완성차 업체에만 한정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조금 1,000만 원 가량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거고요. 일단 현대차, 기아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유율을 잘 넓혀왔어요. 특히나 미국 시장, 이제 앞으로 개화될 굉장히 큰 시장인데 테슬라가 물론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점유율을 상반기에도 가져갔고요. 그런데 현대차가 그 뒤를 이어서 9%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었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어떤 차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GM의
생산 차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유려하고 수려한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선택지를 준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유율 9% 무려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만들었는데요. 그 뒤쪽으로는 이제 포드가 6.2% 그리고 폭스바겐이 4.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9% 점유율을 차지한 상황에서 바로 밑에 있는 6.2%의 포드 차종은 동급으로 봤을 때 이미 이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오닉 5와 견주어서 마하 이런 모델들이 결국에 지금 보조금이 동시에 같이 받는다 아니면 같이 못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아이오닉 5 이런 모델들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쪽으로 좀 몰릴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포드 쪽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우리나라는 못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1,000만 원의 보조금이 포드 쪽으로만 지급이 되면서 차량 가격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포드 쪽이 더 싸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차량의 결정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 더불어서 내년에는 또 배터리 쪽에서 광물 이런 쪽까지도 어느 중국 쪽의 의존도를 좀 줄여야만 되는 상황들이 올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미중 패권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의존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망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이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포함된 제재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좀 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GV70 전기차라던가 EV9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런 모델들은 일부 차종에 대해서 기존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던 부분들의 라인 전환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들을 25년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기체결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부품 단위로 수출을 해서 미국 내에서 조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 현대차의 이제 일봉 차트예요. 최근에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막힌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연출이 좀 된 거고요. 그래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지분율, 제가 네모 박스로 맨 밑에 쳐놓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6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25년에 완공되는 조지아, 미국 공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어제도 현대차에 대해서 대량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감축 법안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면서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조금은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에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다뤄주셨는데 이 내용은 주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후폭풍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아무래도 이 후폭풍은 조금 단기간에 가라앉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존엔 각 완성차 업체별로 한 20%, 2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면 그 이후에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도를 폐지해줘요. 그렇다고 하면 GM이나 포드 이런 쪽들은 올해에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이 되면서 정말로 마케팅 가열차게 하면서 뭐 테슬라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밑에서 가열차게 쫓아오고 있는 다른 내연기관차 공룡들도 20만 대 이상을 판매했을 때에도 그 이후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차량도 보조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은 뒤처진 중국 쪽에 비하면 사실상 전기차의 패권을 살짝은 놓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르게 따라잡고 다시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빠르게 넓혀가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국, 어떤 강화주의, 보호주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의 브랜드들 굉장히 강하게 미국 생산시설 기반에 두고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된 거고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곳들은 빠르게 이런 미국 내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생산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지금은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조급하게 좀 접근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시면서 시장의 환경 개선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